지금부터서 저희 광나일보 제7기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12번째 강의를 해주실 노성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하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한림대학교 사학과에서 학사와 그리고 석사, 박사과정 모두 다 이렇게 마치셨네요. 경력으로는 현재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지연인문학센터 운영위원으로 계시고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강원문화교육연구소의 이사님으로 현재 재직하고 계십니다. 경력도 한림대학교 박물관의 그 연구원으로 계셨고 강원도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 연구원을 역임하셨네요. 저서로는 충무공 이순신과 3일간의 방어, 대한민국을 지킨 춘천대첩. 저도 오늘 춘천대첩에 대해서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따 또 혹시 말씀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강의 주제는 리더가 알아야 할 역사, 문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노성호 한림대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노성호입니다. 네, 춘천에서 왔습니다. 순천이 아니고 춘천에서 왔습니다. 네,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에 온 이유는, 오게 된 인연은 사실 작년에 여기 광주 기술 과학기술 GIS, GTS 거기에 산악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지역 대표님들에게 브랜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제가 3주를 왔었어요. 작년 11월 달에 3주를 왔는데 거기에 어떤 대표님이 경총에 한번 해도 되겠다. 내용이 재미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광주 경총에 한번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광남일보의 부사장님인가를 뵙고 그분이 우리도 한번 와라 이래가지고 그때 명함을 하셨는데 안 까먹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먼 길이지만 편하게 왔습니다. KTX, ITX 타고.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최대한 여러 대표님들의 뜻에 맞게 최대한 많이 PPT는 엄청 많아요. PPT는 엄청 많고 재밌는 꼭지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여기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리더가 알아야 할 역사 문화 이야기. 제가 이제 역사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한국사를 전공했고요. 제 학위 논문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사를 해서 사실 호남의 의병장 분들 집안들 장성이라든가 고경명 집안이라든가 이런 데를 예전에 학생 때 우리 교수님하고 와가지고 피랑무서운 이런 데 와가지고 막 홍어 먹고 막 이런 생각이 지금 오다 보니까 나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임진왜란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국난 극복 쪽을 제가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역사에서 또 전무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상 빨리 재밌는 이야기로 가면 자 보세요.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7년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디로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라고 한국여행업협회하고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곳에서 공동으로 문의를 했어요. 당신은 어디로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애인과 가는 거죠.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광주가 여기 있네요. 저는 좀 중간쯤 될 거라고 그랬는데 아까 밥 먹으면서 그래도 꼴찌는 아니겠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대전보다 밑이에요. 광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주 하면 여행으로는 꼴찌인 거예요. 왜 그럴까? 광주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럴까? 어떤 매력이 없어서 그럴까? 여러분들 광주 시민분들이 몇 분이시죠? 90만 150만 150만 광주 시민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 그분들이 여행 가시는데 자 보시면 1등이 제주, 2등이 강원이에요. 여기에서는 다 동의하시나요? 혹시 여기서 나는 강원도를 가봤다. 나는 강원도를 가본 적이 있다. 이야 없어요. 손 왜 안 드셔요? 번쩍 드세요. 아니 그럼 안 가봤다. 나는 강원 너무 멀어가지고 그런 분 안 계셔요? 그래도 역시 군대 때문에 가신 건 아니겠죠? 내가 군대 끌려가거나 가족이 군대 가서 갔다 이건 아니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산이 3등이에요. 부산 전남이 그래도 면을 세우네요.
부산, 전남, 경남, 경북, 전북하고 경기, 충남이 공동. 서울, 충북, 울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광주는 연평균 100명한테 물어보면 0.8명이 광주 갈라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르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광역시 말고 지자체로 한번 물어보자. 지자체로. 어느 도시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만약에 여행 가신다면 가져가고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네, 네. 응? 강원도 어디 그러니까? 강원도 3박 4일 동안 강원도로 막 돌아다니진 않고 어느 도시를 가실 거 아니에요? 강릉? 어디? 낙산? 야양 낙산. 자, 보세요. 1등이 어딘가? 속초가 있고. 속초 안 가보신 분? 이거 다 가보셨잖아요. 속초가 1등, 강릉이 2등, 동해가 3등, 전남 여수가 갠신이 3등. 갠신이 3등. 5등이 통영, 6등이 평창. 야, 평창은 뭐 볼 게 있겠어요? 뭐 볼 게 있어요? 이놈의 평창에. 근데 올림픽을 앞뒀으니까 2017년이니까. 그 다음에 삼척, 전주, 춘천, 야양, 고성, 거제, 경주, 정선, 대안, 개평, 순천, 남해, 태백, 영월. 이렇게 우리나라의 156개의 지자체 중에 관광 가고 싶은 랭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강원도가 18개 시군 중에 11개가 돼요. 강원도가 11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강원도 사람이니까 강원도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 강원도에 나아갈 길은 정해졌다. 강원도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서울 놈들이 건물을 못 짓게 한다. 서울 분들이 뭐 건물 뭐 이렇게 공장 지면 물 들어오진다. 한강물을 지켜야지. 니들은 옛날처럼 살아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건 안 되는데 강원도가 서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걸 하자. 우리가 잘하는 걸 하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최고 우리가 다른 데보다 강점은 뭐다? 경치다. 강원도의 경치는 특히 좋다. 그러면 좋은 경치에 와서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살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즘 강원도에서 하는 게 스토리텔링이라는 스토리텔링.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면 돈을 쓰게 만들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남 여수가 3등한 건 왜 그럴까요? 전라남도에서 여수가 관광 1등인 이유는 뭘까요? 노래? 연습, 그렇지. 그렇죠. 노래도 굉장히 커요. 그 버스크가 해준 거, 그거 좀 해야 돼. 노래도 있지만, 여수 하면은, 없어요? 엑스포? 별로 여수가 뭐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수 분들 안 계신가 보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여기가, 전북은 여기 전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남에 순천이 또 들어있어요. 순천은 뭐가 자랑일까요? 순천만. 자, 이런 걸 놓고 볼 때 그러면 광주의 자랑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없어요? 무등산 수박. 무등산 수박은 별로고요? 수박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거 굉장히 좋았는데.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건 이제 여행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아까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이제 먼 미래를 보고 볼 때 이 강호축 발전 계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강호축 전혀 못 들어보셨죠? 강호축의 강은 강원도예요. 호는 호남이에요. 이게 뭐냐면 경상도와 서울은 X자로 연결이 돼 있는데 전라도와 강원도는 없다 이거예요. 전라도와 강원도는 없다. 그래서 전라도와 강원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라인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목포에서부터 광주로 해서 익산으로 해서 논산으로 해서 오송까지는 호남 고속철도가 있잖아요. 있죠. 강릉에서 평창으로 해서 원주로 해서 여기는 KTX 서울 가는 노선이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실선은 돼 있는데 그럼 어디만 안 돼 있느냐? 오송에서부터 제천까지가 이게 지금 충북선인데 이거를 KTX로 바꾸면 바로 광주에서 강릉까지 2시간 안에 간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고객들이 엄청나게 오시니까. 호남에 있는 수많은 고객분들이 강원도에 경포에 오시고 강릉에 와가지고 돈을 쓰고 가시니까. 지금은 길이 멀어서 못 가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주장을 강원도에서 했을까요? 전라도에서 했을까요?
이 주자는 전라도, 강원도. 여기서 전략적, 이게 충청도가 한 거예요. 이게 충북지사 이시종 지사가 아주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왜? 이게 그래서 전략적으로, 왜냐면 이 충청도는 양수 격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방으로 강원도와 호남의 표를 얻어가지고 KTX선을 확 나버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 천천히 가는 기차를. 이게 마인드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마인드니까 우리의 발전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내줄게. 이래가지고 양쪽에서 무지하게 좋다고 도장 찍고 지금 강원도는 난리가 났어요.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략적으로.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축제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역사에서 리더의 위치에 대해서 몇 사람을 얘기하는데 나라를 구하고 회사를 구하고 또 지자체를 구한 분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프랑스? 응? 프랑스. 또 혹시 다들 식사하고 졸리셔가지고 어느 나라 국기예요? 프랑스 말고는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네,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프랑스는 얘가 이렇게 스면 프랑스예요. 색깔이 이렇게 파랑, 하양, 빨강이 세로로 있으면 프랑스고 이게 누워 있으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네덜란드. 풍차, 튤립, 또 수록, 히딩크. 우리 저쪽 테이블에 계신 또 뭐가 있을까요? 네덜란드 하면. 그렇죠. 그 마약이 자유롭죠. 정해진 곳에서 자유롭게. 홍등가 네덜란드죠. 더치페이, 더치커피. 이거 다 네덜란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 그렇죠. 꼬맹이가 뚜글마가 이 얘기 아시나요? 이거 알고 계셔요?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이 아이가 네덜란드는 언더랜드거든요. 땅이 낮아요. 네덜란드에서 제일 높은 데가 321m래요. 얼마나, 이 무등산에 비하면 얼마나 낮아요. 근데 여기서 땅이 낮고 바다가 높으니까 다 댐을 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린애가 어느 날 아침에 대바람에 집을 나와보니까 뚝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질질 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민물도 망가치고 뭐 밀농사도 망치고 튤립도 망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본인이 주먹으로 이렇게 이제 일단 급한 응급처치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 어른이 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어른이 안 오네. 그러니까 결국은 군형은 자꾸 커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손으로 막았다가 다리로 막았다가 결국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마을을 구했다. 한 얘기 들어보신 거죠?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 동상이 어느 나라에 있어야지 논리적으로 가장 맞을 거예요? 네덜란드.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동상은 지금 미국에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왜 미국에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왜 이게 미국에 있을까요? 미국이? 뭐라고요? 전략적으로 교육 차원에서 네덜란드에는 이렇게 생긴 동상이 있어요. 네덜란드 스파르담이라는 도시에 가면 이렇게 생긴 동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말. 그래서 요즘 애들은 안 가르쳐요, 이걸. 아이들한테 가서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 아니 이러고 엄마 아빠가 밥 먹으면서 물어보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고 요즘 안 가르칩니다. 우리 때만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요즘 사람 이렇게 되는데 왜 이게 안 가르치느냐? 거짓말이기 때문에. 누가 친 거짓말이냐? 미국 사람이 친 거짓말이에요. 1865년에 미국의 동화 작가인 마리 메이프스드지라는 이렇게 생긴 여자가 동화책을 하나 씁니다. 한스 브링크 오더 실버 스케이트라고 하는 동화책의 한 꼭지에 이 이야기를 집어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동상이 미국에 있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미국 사람이 친 얘기고 미국에서 읽혀지는 소설이니까 아이들에게. 그런데 네덜란드에는 그럼 이 동상이 왜 있을까요? 이번엔 반대로 왜 있을까요?
관광 유치하려고.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진짜인 것처럼 알았듯이 세계 수많은 엄마들이 진짜인 줄 아는 거죠. 그럼 아이와 함께 네덜란드에 여행을 가면 거기 가서 찍어요, 안 찍어요? 사진 찍어야지. 비싼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 하나 인증은 그러니까 네덜란드 가이드한테 애가 뚝박 막다 죽은데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덜란드 가이드는 뭐라고 그래? 죽긴 왜 죽냐?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애가 뚝 막는 동안에 어른들은 뭐 했다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네가 자격증이 없는 가이드다.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뭔 소리냐? 사장 나오라고 그래라. 이래가지고 클레임을 바로 걸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럴 바에야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 만들자. 왜? 우리같이 거짓말도 아니고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얼마나 대단한 관광 자원이냐. 그러니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여러 도시들이 경합을 벌이다가 제일 썩음썩음한 도시인 이 스파르담이라는 도시에 이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진 찍고 뭐 사실은 이게 거짓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스토리의 힘입니다. 스토리의 힘.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 리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대표님이나 여러분들 그 각자 운영하는 뭐 여러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스토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영국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빅뱅, 여왕 이런데 오늘은 이 그림을 이 그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 나는 인터넷에서 이 그림을 봤다. 누드를 찾다가 어떻게 걸렸다. 이 그림 보신 분? 우리 광주의 우리 리더분들 이 그림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전혀? 너무 일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좀 이렇게 힐링도 하고 그러셔야지. 이게 뭐냐면 자, 이 여자가 몇 살쯤 돼 보이나요? 이 여자가 우리 저기 대표님 이거 몇 살쯤 이 여자가? 대략 25살. 너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몇? 18.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자, 이 여자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가난해요? 이유는? 옷 벗었으니까 가난하다. 헐벗었다. 부자인 이유는 백만 타고 돌아다닌다. 자, 여러 가지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근데 이게 자, 이걸 보세요. 레이디 고다이버. 이 여자의 이름은 고다이버인데 11세기경에 영국의 코멘트리라는 도시의 영주가 레오프릭이라는 영주가 레오프릭. 못된 영주예요. 이 영주가 세금을 너무 걷었어요. 백성들한테. 세금을 너무 걷으니까 백성들이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막 뭐라고 그랬겠죠. 우리 영주는 욕심쟁이야 막 이러니까 이 소문을 16살. 야, 그러니까 나이가 18이 아니고 16. 다시 한번 보세요. 이분이 16살이에요. 16살 먹은 영주 부인이 여자들이 이제 빨래터에서 막 하는 얘기를 이제 민정시찰을 하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세금을 좀 낮춰줍시다. 여보, 세금을 좀 낮춥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러자 이 남편이 16살 먹은 부인이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그러니까 대놓고 못하겠다고는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야, 당신이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면 알몸으로 말을 타고 한 바퀴 돌아라.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뭐 잡혀가죠. 그런데 설마 네가 나이도 16살, 16살이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탈 때예요. 거기다가 귀족의 부인이야, 영주의 부인이야, 최고의 지위야. 나이도 어리고 영주의 부인인 이 모든 다 내려놓고 홀딱 벗고 말을 타고 영지를 돌겠느냐? 설마 네가 돌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전나로 말에 올라서 영지를 돈 겁니다. 어느 날 아침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보고 옷을 다 벗고 마을을 돈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없어요. 옷이 없죠. 옷 없는 거 말고 뭐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없어요. 신발? 신발을 신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관객이 없어요. 관객이.
그죠? 관객이 없는 거에서 이 이야기의 아름다운,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영주 부인이 우리 세금을 깎아주려고 옷을 벗고 말을 타고 돈 되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번데기 먹으면서 보면 되겠느냐?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모두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카텐을 치고 아무도 보지 말자 라고 하는 얘기까지가 이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이렇게 말을 타고 도는데 이렇게 도시가 쓸렁하고 귀신 나온 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광주 시민들의 세금을 깎기 위해서 옷을 벗고 돌아라 그러면 도시를 그냥 없죠. 남자 선생님들도 없죠. 창피하죠. 그런데 16살 먹은 이 여자가 돌았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아까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는 거짓이었어요. 거짓인데도 그게 브랜드화돼서 네덜란드는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됐어요.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 사실? 참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에요. 아니,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안 봤다는데 정말 아무도 안 봤을까? 이게 첫 번째. 정말 아무도 안 봤을까? 몰래 봐. 누가 야, 안 봤는데 이걸 어떻게 그리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애들이 막 흥분하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봤느냐? 양복재단사 톰이 봤대요. 양복재단사 톰이 자기 집 앞에 말소리가 나니까 카텐을 싹 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을 받아서 눈이 멀었대요. 못 볼 걸 본 거지. 그래서 눈이 멀었다. 그래서 훔쳐보다라는 말에 피핑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피핑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군형으로 들여다보다요. 군형으로. 영어에 사전. 근데 뒤에 톰이 붙는데 이 톰이 바로 이 훔쳐본 톰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망하는 그날까지 욕을 먹어요. 피핑톰.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핑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엄청나게 야한 사진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정서를 해치는 사진이 나오니까 꼭 찾지 말아라. 이러면 적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정말 한 명을 빼놓고 나머지 안 봤다는데 왜 안 봤을까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영국 사람들 참 할 짓 없어요. 근데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부인들이 말렸을 거다. 보긴 뭘 보냐? 이래가지고 수많은 집의 부인들이 남편을 다 집안에 집어넣었을 거다라는 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선생님 이런 기회가 있으면 보셔요? 안 보셔요? 신체 건강한 분이시군요. 근데 말이죠. 이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서양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레이디 고다이버. 그럴 거 아니에요? 이쁜 여자도 나오죠. 말도 타지요. 또 눈도 멀지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영화를 레이디 고다이버라는 영화.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50년 우리 전쟁 났을 때 나온 영화예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매니아 분 있으시면 이거 한번 구해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유튜브에 레이디 고다이버 치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코벤트리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축제를 열어요. 세계적으로 수많은 남자들이 벗은 몸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엄청나게 와요. 이때는 본다고 눈이 멀지 않아요. 그리고 코벤트리에서는 올림픽 때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고다이버 인형을 큰 인형을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이야기 자원이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자, 코벤트리 광장 앞에 가면 시계탑이 있어요. 이 시계탑은 시간이 정각이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면 관광객들이 좋아할까요? 뭐가? 여자? 어떤 여자가? 벗은 여자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좀 그래요. 네, 고다이버라고 해주세요. 벗은 여자라고 그러니까. 자, 근데 이렇게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자, 고다이버가 나와요. 고다이버 인형이. 근데 얘가 누굴까요? 훔쳐보는 톰, 피핑 톰이. 이 시계탑이 엄청 유명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 중에서도 영국을 여행 가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업으로 아니면 가족 여행이나. 그런데 코벤트리라는 도시를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런던 말고 없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런던은 가요. 런던은 가서 빅밴드 보고 뭐 이런데 그거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런던에서 버스로 60분만 가면 코벤트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를 제 강의를 들으면 이제 가보시겠죠. 저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서양에서는 뭐냐면 서양에서는 젊은 여자가 옷을 다 벗고 말을 타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에마 부인은 우리고, 에마 부인은 우리고, 에마 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왜 이러세요? 서양에서는 응? 서양에서는 고다이버를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옷을 벗었는데 여기는 남을 위해 옷을 벗은. 근데 우리는 아까 여러분들 얘기처럼 아주 에마 부인, 자신을 위해 옷을 벗은 에마 부인. 에마 부인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이 문화가 상징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서 파생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무슨 초콜릿이에요? 이거 드셔보신 분. 나는 이 초콜릿 먹어봤다. 한 분? 두 분? 아니 광주에서 아니 못 드셔보셨어요? 정말요? 진짜로? 못 드셔보셨어요? 아니 우리 저 광주 여기 대표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초콜릿 이름이 뭐예요? 고디바죠. 고디바. 고디바라는 초콜릿이에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엄청 비싼 초콜릿입니다. 우리나라의 가나 초콜릿의 한 10배 하고 페레로 로시의 한 5배 정도 해요. 근데 이 고디바 초콜릿을 마시냐고요? 자 보세요. 세계 3대 초콜릿이 있어요. 노이하우스, 기라델리, 고디바. 이게 소위 말해서 요즘 대학생 애들이 환장한다는 세계 3대 프리미엄 초콜릿입니다. 이 중에 나는 3개를 다 먹어봤다. 그러면 2개는 먹어봤다네요. 2개? 한 분 계시네. 어떻게 초콜릿 회사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역시 그쪽. 뭐하고 뭐 드셔보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3개 다 먹은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전국 강의를 다니면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초콜릿 매니아는 노이하우스 걸 먹는데 이게 벨지움에서 굉장히 럭셔리한 거. 그 다음에 기라델리는 이게 이태리 도밍고라는 사람이 미국 가서 만든 기라델리 초콜릿. 미국의 그 월마트라든가 이렇게 코스트코 가면 잔뜩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게 고디바. 근데 이 2개는 1800년도부터 만들어졌던 굉장히 전통 있는 초콜릿 회사고 고디바는 1900년대 이후에 만든 신생 회사였어요. 그래서 고디바라는 회사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슈퍼 프리미엄 초콜릿은 안 된다 이제. 2개의 거대한 시장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는데 니들이 그거 만들어봐야 망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랍스 가문의 사장이 신뢰했습니다. 지금은 어디가 1등이냐? 얘가 원탑이에요. 지금은 고디바가 세계 최고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노이하우스나 기라델리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디바 초콜릿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디바가 2000년대 들어서 세계 시장을 석권했을까? 가격 경쟁력이 셌을까? 딴 데보다 엄청 싸게 팔았을까? 아니에요. 무지하게 비싸요. 초콜릿 요만한 거에 10,000원, 20,000원이에요. 대학생 남자애들이 그거 사더라고 정신을 못 차려. 왜냐면 여학생 애들이 오빠 요번 화이트데이에 나도 초콜릿 먹고 싶어. 이런데 저 시골 오빠들이 추파춥스 같은 거 주든가 가나 초콜릿 주고 그러면은 이 여자 애들이 오빠 나도 입이야. 내 친구는 고디바 먹었다는데 오빠는 이게 뭐야 나를 안 사랑해. 이러니까 엄마한테는 추파춥스도 안 주면서 이것들이 어떻게든 그걸 어디 가면 구하는 거니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얘들이 해외 직구로 고디바 초콜릿을 엄청나게 산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 애들이.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주느라고. 그래서 고디바가 원탑이 된 데는 첫째, 가격이 싼 것도 아니에요. 둘째, 엄청 맛있지도 않아요. 사실 이름이 가나 초콜릿이나 고디바 초콜릿 눈 감고 먹으면 그놈이라고 하면 또 욕하겠지만 그놈이에요. 그러면 고디바가 1등한 힘은 뭘까요? 뭐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날 아침에 나에게 고디바 초콜릿을 선물했어요. 뭘 뜻할까요? 고디바 초콜릿 이거 먹어 이러고 줬어요. 그럼 뭘까요? 뭘 혼자 막 하고 그 뜻은 뭘까요? 좋아한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옷을 벗으라는 얘기인가? 그건 이제 아주 저차원적인 얘기고 희생이죠. 희생. 난 당신을 위해 광주시에서 옷을 벗고라도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는데 어떤 A라는 친구는 가나 초콜릿을 주고 뭐 가나 초콜릿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특정 상품을 말해서 그렇지만 또 어떤 친구는 고디바를 주면서
왜 문양이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 미수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미수가 난 널 위해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을 쓱 잡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오빠 그러면 오늘부터 1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록 비싸고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물건이지만 그냥 초콜릿을 사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사고 마음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브랜드에서는 꼭 필요하다. 우리한테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갤럭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있는데 왜 갤럭시가 갤럭시인가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담고 정서를 담고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를 담는 이야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역사 이야기에서 또한 문화 이야기를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밥을 먹습니다. 더 다른 방법으로 먹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발가락으로 먹는다든가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자, 맨손으로 먹는 사람과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과 포크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지구 인구 70억 중에. 어떤 사람? 우리 한번 졸린데 손 한번 들어보죠. 내가 생각할 때는 맨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맨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표님 창피하게 이렇게 번쩍 드세요. 그냥. 자, 3분, 4분 늦게 들었어요. 자, 내려요. 내리시고. 그래도 젓가락이지. 젓가락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젓가락은 1분, 2분, 3분, 4분, 5, 6분. 자, 포크가 대세네요. 포크가 대세인데 여러분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하얀 데가 맨손이에요. 하얀. 여러분들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 12억이 오른손으로 카레를 비벼 먹어요. 오른손으로. 인도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도 현재 보면 분포도가 제일 많은 맨손으로 먹는 사람들이 지구 인구의 40%가 아직도 오른손으로 먹어요. 1등이 맨손이에요. 2등은 뭘까? 분포도로 보면 포크와 나이프가 많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5억 중국이 매일매일 젓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포크와 젓가락은 3대3이에요. 3대3. 그러니까 4대 3대 3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질은 요 3나라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 3나라만. 요 3나라만. 그런데 이 3나라의 젓가락이 다 달라요. 어느 게 우리 걸까요? 쇠? 가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문화일 유학하는 교수님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젓가락 문화인데 한국만 쇠를 쓸까?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왜 우리만 쇠를 쓸까?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 독 들었나 보려고 그래. 아침마다 나는 체크해.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같이 사시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못 믿고 사십니까? 아침마다. 근데 하여간 어떤 데는 뭐 양념이 세서 그렇다. 뭐 오래 쓰려고 그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우리는 쇠를 써요. 위에 게 어느 나라일까요? 위에 게. 네, 위에가 일본이고요. 거꾸로 하셨어요. 밑에 게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뭐든지 이제 튀기잖아요. 젓가락도 길고 이렇게. 또 중국은 빨간색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여기 저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중국집이 어딘지 저는 뭐 광주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보면은 괜찮은 중국집은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테이블 막 이렇게 뭐 안 돌아가나요? 강원도는 돌아가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짠지 같은 거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긴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젓가락이 그런데 우리만 쇠를 쓰고 우리는 숟가락도 써요. 그래서 길이와 굵기와 형태가 중국, 일본에 우리가 중간적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가늘고 미끄럽고 조절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음식도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명이 하나의 음식을 먹다 보니까 우리는 또 치열해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걸 먹으려면 정신 차리고 먹어야지 이렇게 자꾸 딴짓하다 보면은 다 없어져요. 우리 여기 남자 선생님들 집에서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해주나요? 오늘 내가 저기 소갈비찜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아침에 쓱 얘기하고 가면 저녁 때 이게 나오나요? 아 나오는 분이 있어요? 야, 어느 분인지 훌륭하신 분이냐. 훌륭한. 요즘 같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저는 망고왕산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뭐 하면은 그래 사 먹어.
네가 사 먹어. 그래서 저는 애를 시킵니다. 야, 오늘 저녁에 우리 갈비찜 어떠? 그래서 애가 한마디 하면 득달같이 가가지고 해줘요. 그래서 애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또 하나 이제 충격적인 말씀, 저희 이제 우리 집사님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저는 어딜 가면 이렇게 여행, 이렇게 그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전국으로. 그러면 이제 선물도 받지만 제가 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여기 가면 이게 좋더라. 그럼 그걸 사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사가지고 집에 갖다 주잖아요. 예를 들면, 뭐, 광어 꾸덕꾸덕하게 말린 거를 이제 저쪽에 삼척 가서 샀다. 이렇게 딱 사가지고, 여보, 이거 광어가 좋길래 사왔어, 말린 거. 이거 좀 구워서 먹자. 이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를 합니다. 네가 할 거니? 이 유명한 말을 해요. 당신이 할 거 아니면 사오지 마. 다 된 걸 사와. 뭐든지 그냥 뜯고 먹을 수 있는 거는 사도 되는데 뭘 해야 되는 거면 네가 하든가 말든가. 그 이후로 제가 사오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다 동병상련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닌가요? 어쨌거나 여러 명이 하나의 음식 먹으니까 치열하다. 또 음식 종류도 이 깻잎조림 같은 경우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 꼭다리를 두드러 때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얘를 이 쇠젓가락 2개를 가지고 누르면서 뛰잖아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다가 도토리묵 같은 경우는 힘 조절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가지고 이렇게 텐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콩자반을 집는다든가. 정말 서양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똑같은 젓가락을 쓰는데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지 않죠. 젓가락 집는데도 뭐 대충 집고. 저희 때만 해도 아침에 밥상머리에서 젓가락질 잘못해서 뒤지게 맞은 적이 있어요. 학교 가기 전에 귀샤대게 한 대 맞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도 꿀꿀하고. 요즘 애들한테 그랬단 난리 나죠. 그런데 그 젓가락의 힘이 대단한 게 뭐냐면,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양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이 세계적으로 잘 살아요. 잘 살죠, 우리가. 괜찮아요, 아직은. 그리고 유일하게 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가 졸업하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유일한. 그래서 이 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외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한국인의 힘이 뭐냐? 뭘까요? 어떻게 아시게 돼요? 그게 젓가락인 거예요. 의리? 의리예요? 우리의 힘이? 젓가락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땅의 넓이가 108등입니다. 우리가 땅 넓이가. 북한하고 합쳐도 92등이래요. 북한하고 합쳐도. 거기다가 인구는 26등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쥐방울만하게 작은데 인구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군사를 키우려고 국방비에 7등을 써요, 우리가. 그러니까 땅은 좁고 사람 많고 벌기는 버는데 다 탱크 사고 비행기 사고 미사일 사서 써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젊은 애들이 삶이 어때요? 그러니까 흑수저니 헬조선이니 퍽퍽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망하지 않고 6.25하고 임진왜란하고 일제강점기 했는데도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잘 살고 남의 나라 도와주고 축구 몇 등하고 뭐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동계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도 하고. 도대체 이 힘이 뭐냐 하고 연구해본 결과 그게 뭐다? 젓가락이라는 거예요. 젓가락. 왜 그럴까? 이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평해지는 데가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유대인. 그런데 그냥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매년 뭘 하냐면 IQ 순위를 매겨요. 그 민족에. 그러니까 그 민족이 그 해에 IQ 테스트 받은 IQ 수를 전부 더해서 IQ 테스트 받은 사람 수로 나누면 뭐가 나오죠? 평균이 나오죠. 평균. 우리 저 대표님들 다 자기 IQ 알고 계신가요? 우리 때는 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요즘은 안 한대요. 요즘은 학교에서 그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안 하고 엄마가 그 개인적인 관심 있는 분들만 가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균 IQ가 몇일까요? 자기 거 비교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나라가 평균이 몇쯤 될 것 같아요? 100? 115? 105? 또? 95요? 이게 우리가 95. 아니 평균이니까. 아니 뭐 평균이니까. 평균. 100? 108. 자, 잘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몇이냐면 106이에요.
여기서 오 이러고 인상이 굳어지는 분들은 아 내가 평균을 깎아 먹었나 보네. 내가 평균을 깎아 먹었는데 근데 그거 아니고 우리가 106이고 우리보다 높은 데가 홍콩하고 싱가포르이 108이에요. 근데 이 나라들은 도시국가잖아요. 인원이 이제. 네.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보면은 우리가 탑이고 우리 밑으로 일본과 중국이 105예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104가 대만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뭘로 밥 먹는 나라죠?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그래서 젓가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뇌과학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손의 움직임과 뇌의 발달은 굉장히 긴밀하대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치매 안 걸리시려고 이렇게 호두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중국 가면 이렇게 칠보로 된 거 소리 나는 거 이렇게 선물하고 아이 때도 이렇게 도리도리 잼잼 곤지곤지하고 뭐 음물 뭐 후레베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질을 하는 게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학부형 계세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다. 다른 거 시키시지 말고 젓가락질. 젓가락질 잘해요. 콩자반도 막 찍고 막 밑구리도 막 찍고 막 깻잎 한번 자라나 한번 해주시고 깻잎 한번 덩어리로 된 거 이렇게 띄워주고 어떻게 뛰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평균 2를 올리려면 100년간 젓가락질을 해야 돼요. 우리처럼 콩자반 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직원들 해보면 알잖아요. 머리 좋죠? 참 뺀돌뺀돌 대고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진 민족인가? 첫째, 수천 년 이동하면서 바람을 맞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바람의 민족이다. 이런 말. 바람의 민족. 그래서 바람도 많이 피고 바람의 민족이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쌀 농사를 지니까 우리는 쌀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쌀이잖아요. 밀하고 달리 우리는 쌀.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돌 속에서 살아서 돌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딜 가나 돌이 있고 산도 돌이요, 계곡도 돌이요, 건물도 돌이요. 이게 뭐예요? 혹시 여러 선생님들 중에 고인돌을 직접 못 보신 분 계세요? 나는 고인돌을 직접 보지 않고 영화나 신문에서만 봤다. 다 보셨어요? 여기 광주에는 어디가 유명한가요? 고인돌이? 아, 화성까지 가셔요? 고인돌 보러? 일부러? 가까워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전 세계 고인돌이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라고 써 있어요? 7만 개예요. 전 세계 고인돌이 어느 정신없는 분이 셌대요. 7만 개예요. 근데 그 7만 개 중에 4만 개가 한반도에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전 세계 고인돌 중에 남한에 3만 개, 북한에 1만 개. 남한에서도 어디가 많느냐? 여기, 이 동네. 엄청나요. 돌하고 함께 살아요. 다 돌들이야. 여기. 왜 이럴까요?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왜 전라남도에 전 세계 고인돌의 5분의 1이 모여 있을까? 희한하게. 누가 이걸 옮겼을까?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화적인 미스테리를 푸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왜 여기 고인돌이 이렇게 몰려 있을까? 돌이 많을까? 그렇지도 않을 텐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창, 영암, 영광, 광주에도 있네요. 광주에 멀리 가시지 말고. 자, 그래서 돌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또 벌써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큰일 났다. 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고 있어요. 구석기 시대 아시죠? 구석기 시대인데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석기를 발견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걸 다 무시했대요. 왜냐하면 한반도는 일찍부터 인간이 살할 만큼 좋은 땅이 아니라고 무시를 한 거야. 식민주의 사학자들이.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사람이 살아봤자 신석기 시대에 살았지 구석기에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구석기가 나왔는데 일본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면 뭐 너 머리가 제대로 됐느냐 똑바로 팠느냐 이러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다 일본 사람이니까 대학 교수는. 그때 이제 밑에서 대학원생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억울했어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의 독립운동은 우리 한반도에도 구석기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주질 않아. 왜냐하면 일본이 힘이 세니까. 그런데 어느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연천 가보신 분, 연천. 나는 연천을 가봤다. 어떻게 가보셨어요?
어떻게 해요? 뭐 관계가 있으세요? 그러시군요. 연천을 한 번 가셨는데 연천군 전곡리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학생 있는 아까 아버지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4, 딱 좋아요. 내년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한번 여기 가셔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1978년 4월에 미 이사단 그렉 보엔이라는 군인이 세계 고고학의 역사를 바꾼 주먹도끼를 여기서 주세요. 전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 길 가시다가 이런 돌이 있으면 가까운 군경에 신고하시면 돼요. 이거 잘 보세요. 이 돌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여긴데 이 그렉 보엔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이 사람이 원래 뭐에 딱을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마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했냐면 군대를 간 거예요. 미국은 직업군이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이 친구가 어디서 근무를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쯤에서 근무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동두천이라는 데를 가라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미국의 동두천이 어디냐 이랬더니 야 너 큰일 났어 코리아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안 갈까 하다가 동두천까지 옵니다. 이 미군이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물도 그렇고 되게 춥고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잘 못하니까 거기 먼저 와 있던 미국 선배들이 데이트를 해라. 그래서 한국 여자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와 첫 데이트를 여기로 간 거예요. 연천군 전곡리로. 왜냐하면 한탄강 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이제 그때 78년도면은 뭐 식당도 좋지 않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미국 부대에서 더블백에다가 스테이크, 버너, 테이스터 초이스 커피, 참크래커 이런 걸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이 언덕에 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잘하려고 스테이크를 구워주려고 밭에서 이제 이렇게 스테이크를 버너를 불을 피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자꾸 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을 주신 거예요. 밭에 있는 돌을 줬다가 이 친구가 이 돌을 주웠어요. 이 돌을 딱 그냥 굴러다니는 돌을 주웠는데 이걸 줍는 순간 자기가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인류학 교수가 막 흥분하던 생각이 나는 거야. 엄청 중요한 돌이야 이 자식들아 막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 돌을 야상 주머니에 넣고 다른 걸 가지고 잘 밥을 헤매기고 데이트를 하고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한국 여자가 오케이 해서 2주 후에 이제 의정부에서 부대찌개 먹으러 이제 약속을 잡고 부대 복귀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줘. 내가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돌을 주신 것 같은데 누구한테 좀 자문을 구하면 좋겠니? 이러니까 얘가 알아봐 줄게 이러고 전화를 끊더니 야 한국에 서울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김원룡 교수라는 분이 고고학의 아주 전공자인데 김원룡 교수한테 한번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그렉 보엔이라는 사람이 이 주순 돌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때는 택배가 없으니까 우체국 소포를 보낼까 하다가 이 김원룡 교수를 자기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양반이 받은 다음에 먹으면 어떡해 이걸 배달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박물관에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히게 비슷하게 그렸죠. 이렇게 프로페서 킴 I'm 그렉 보엔 주소 써요 전공의에서 이래가지고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며칠이 지났는데 김원룡 교수한테 부대로 전화가 옵니다. 그렉 보엔 너 이거 진짜 전공의에서 주순 돌 맞냐? 그래서 제가 왜 거짓말 칩니까? 이래가지고 김원룡 선생님이 이 일대에 당시 군인경찰로 길을 막고 서울대 대학원생들하고 학부생 3, 4학년 그리고 제자가 교수로 있는 한양대, 홍익대, 단국대, 건국대 여기 그 학생들을 전부 총동원해서 긴급 발굴을 해서 이런 돌을 수십 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일본 사람들한테 구석기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억울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 고고학계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얘기예요. 유럽, 아프리카와 달리 저급한 동아시아에는 주먹도끼 문화가 없다라고 하버드대 모비우스 교수가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두 가지 도구를 들고 다녔대요. 하나는 이거 들고 다니던 사람들, 하나는 이거 들고 다니던 사람들. A와 B 중에 누가 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건 바로 프랑스 아슈리앙에서 나온 아슈리안형 주먹도끼. 이거는 유럽,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얘는 안 나오고 어디 갔어? 얘는 안 나오고 얘만 찌개, 초포라고 하는 대충 그냥 한쪽 깨가지고 그냥 원숭이들이 들고 다니던 것 같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학계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시아 애들은 구석기 시대부터 머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황인종은 떨어져.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인도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에서 무지하게 찾았는데 안 나왔어요. 얘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전공리에서 나온 거예요. 1978년. 세계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대축제가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도 주먹도끼가 나왔다. 그래서 한국이 하루아침에 구석기 없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구석기의 나라로 확 뜹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열받았을까요? 일본.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게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아주 꼼꼼히 검사하겠다고 전문 비행기를 몇 대를 띄워가지고 나리타에서 김포까지 내려가지고 내리자마자 물어본 게 누가 주웠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주웠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일단 말이 어긋나는 이게 미국이 주웠으면 거짓말 치려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그 얘기가 주가 아니고 뭐냐면 전공리라는 곳이에요. 전공리 파주 연천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 광주와 전라남도를 합치면 몇 개의 시군인 거죠? 전남에 몇 개가 있어요? 22개 시군. 22개 시군 중에 인구가 가장 적은 데가 어디예요? 전남에서. 순창? 화순? 곡성? 어디가 제일 적은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경기도는 31개의 지자체가 있어요. 31개. 그런데 그 31개 중에 시가 몇 개냐면 31개 중에 시가 28개입니다. 군이 딱 3개예요. 경기도가 그래요. 1200만 제일 커요. 지금. 뭐 돈이고 뭐고 다 서울도 눌렀으니까 경기도가.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데가 연천이에요. 인구도 제일 적은데 경기도에서 제일 꼴찌 연천군의 인구가 45,000입니다. 우리 강원도로 오면 중간 이상을 해요.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그런데 그 45,000이 있는 연천군에서 제대로 된 축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에 연천 군수라는 분이 여기서 이제 리더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리더가 공무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야, 우리 연천에도 축제를 하나 하자. 무슨 축제가 좋을까? 그랬더니 이제 무슨 축제 다 나오는데 다른 데도 다 하는 거야. 야, 뭐 고추는 어디고 뭐 오이는 어디고 야, 우리만의 특색이 없냐? 다른 데 가서 못 볼 거. 연천 와야만 볼 수 있는 거. 그게 비록 하찮더라도 우리 걸 가지고 해야지 남의 거 가지고 하지 말자. 그랬더니 어느 친구가 우리 돌 있잖아요. 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주먹도끼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주먹도끼를 가지고 축제를 한번 만들자. 수많은 사람이 반대했어요. 누가 오겠느냐. 먹을 것도 아니고 짱돌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래가지고 막 근데 이 리더가 밀어붙인 거예요. 해. 그래서 없는 살림에 돈을 땡겨가지고 원래 있었던 아까 그 한탄강변에 이런 걸 만들고 그리고 축제를 열었어요. 근데 이제 없는 살림에 축제를 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죠. 자, 구석기 축제라는 걸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여러분들 구석기 축제를 하면 어떤 타겟층이 어딜까요? 학생? 그렇죠. 아까 그래서 초등학생을 얘기했지만 어린이날을 끼고 해요. 어린이날. 2011년에 벌써 19회 연천 전공리 구석기 축제. 어린이날을 끼고. 어떤 걸 하느냐? 이런 걸 합니다. 원시인들이 막 우가우가하고 막 지들끼리 막 하고 이렇게 해요. 화순도 이런 거 고인돌 있는데도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아이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이게 이제 총무과정입니다. 연천군청 총무과정이 이제 얘들이 다 알바거든요. 대학생 알바를 쓰는 거예요. 대학생 알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얼굴 수검댕이 하고 이렇게 이렇게 호피무늬 옷 입고 살색 스타킹 신고 5월달에 이제 한 일주일 합숙하면서 이제 우가우가하고 그랬는데 한 10년쯤 하니까 대학생 애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꾸 찌르고 아저씨 진짜냐고 그러고 날도 아직은 추운데 살색 스타킹 신고 나무에 매달리고 이러니까 내가 그냥 롯데리아에서 서빙하는 게 낫지 이래가지고 대학생 애들이 없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천 군수예요. 지금 대학생 알바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했겠어요? 군수님이 과장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그 유명한 세계적인 진리. 니들이 해라. 야, 니들이 하는데 월급 받고 뭐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수많은 공무원들이 사표를 쓰느니 내가 얼굴에 껌댕이 칠하려고 개장이 됐냐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군형이 포도총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일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용어가 TF팀이에요. 그 얘기만 나와야 쥐가 나요. 근데 TF를 구성해가지고 각 과장들 뭐 다 모였어요. 자, 주무부서를 어디로 할 거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밑에 직원들이 과장님한테 우리는 절대 빠져야 됩니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전부 으쌰으쌰 하고 들어가서
TF팀 구성해서 막 그때 막 그 얘기가 막 거의 고성이야 고성. 그때는 뭐 내가 네 형이야 막 고등학교 이러니까 지금 여기서 형 따지게 생겼냐고 말이야. 우리 애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난리가 났는데 신규 공무원 제가 이 케이스는 꼭 신규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광주광역시도 신규 공무원들이 매년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 공무원 한 놈이 이렇게 싹 와가지고 계장님들 과장님들 흥분하는 거 보고 아무것도 아닌데 흥분을 해.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닌데 그 과장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쌍욕을 먹고 너는 말뚝이야 이 자식아 막 이러고 있는데 얘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합니다. 아유 우리 연천에 무지하게 많은 게 군인인데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얘는 단순하고 군인들이 있는데 이러고 딱 나가는 그 순간 총무과장님이 그렇지 군인이 있었지 이래가지고 막바로 군수실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5군단장님하고 약속을 잡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철원의 고석정이라고 아주 소고기 잘하는 데 있거든요. 그때는 김영란법도 없을 테니까 데려다가 군단장하고 참모 뭐 다 술을 아주 떡으로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릴 때까지 먹인 다음에 서류를 몇 장을 이렇게 내미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유 뭐 군에서 하는 일이면 도와야지요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 다 찍고 다음날 보니까 그게 양해각서고 병력 동원이야.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먹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장들을 불렀어요. 그 유명한 오뚜기 8사단, 6사단 청송, 3사단 백골 다 불러가지고 사단장들한테 자기가 먹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도와줘야지 어떡하냐. 지역에서 한대는데 이래가지고 사단장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또 연대장들 불러가지고 야 군단장 지시니까 각 대대급으로 200명씩 뽑아가지고 빨리 명단 올려.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전 5군단 이하의 모든 부대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의외의 반응이 터졌습니다. 부대에서 네오반에서 이제 삼선의 정렬하고 이제 일석정호하고 야 뭐 부대에서 연천에서 이런 거 한다는데 행사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 최대한 좀 지원해서 도움을 좀 주자. 일직사관이 그러니까 의외 애들이 딱 이제 그 제일 고참 말년 병장 이렇게 모포에 기대 있다가 아유 일찍 사관님 그거 혹시 밖에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던진 거야. 그 행사 밖에서 합니까? 이 한마디를 던진 거야. 당연히 밖에서 하지 자식아. 한탄강 유원지 근처에서 한 일주일 하는 거야. 견보섭을 들기 시작한다. 나가야 된다. 나는 이 부대를 떠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부 막 그러니까 상병 애들도 손 들고 이러니까 병장이 한마디 던져. 내 밑으로 손 내려. 유명한 크게 하지도 않아요. 내 밑으로 손 내려라.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손을 내리지. 그래서 첫 해에는 병장들만. 애들이 대충 하잖아요. 달라요 애들이. 그래서 목숨을 걸어요 애들이. 이게 뭐, 얘가 얼마나 부러워해요 이 꼬마이가. 나도 저런 군인 아저씨가 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얘들 보세요. 이게 군인으로 하니까 다쳐도 좋다는 거예요. 왜? 싸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니까 불러도 싸제에서 부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래도 막 나무에서 뛰고 막 지들끼리 막 목발을 짚고 던지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축제가 됐습니다. 연천 구석기 축제가 세계 3대 구석기 축제에 뽑혔어요. 대단하게 놀랄 건 없는 게 딴 데는 이런 거 안 해요. 딴 데는 이런 거 안 해. 그런데 이게 돼가지고 지금 그리고 군인 애들도 열심히 하고 휴가도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가장 안정적으로 연천이란 경기도에서 제일 썩음썩음한 도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또 연천 국민이 화낼지 모르지만 가장 그 군세가 약한 곳에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1등 축제를 갖게 된 거예요. 짱돌 하나 가지고 시작해서 리더의 결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딱 쓰면 가는 겁니다. 판단을 할 때까지는 고민하실 때 결정을 하면 리더가 주저하면 그때 만약에 우리 5위로 해요 그러면 5위로 할까? 가지로 가지요 그럼 가지로 갈까? 5위도 안 되고 가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브랜드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데이트한 스토리? 그것만 가지고 좀 약하잖아. 그래서 스토리를 더 찾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1990년도에 연천에서 연천 군수가 초청을 했어요. 이분을 그랬고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짱돌을 주셨으니까 한번 오십시오. 그때 왔을 때 이 할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옆에 이 여자 누굴까요? 옆에 그 여자 누굴까요? 그렇죠. 데이트했던 여자와 결혼했어요. 지분을 인정한 겁니다. 5대5 지분. 너하고 스테이크 거먹다가 주신 거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날로 먹지 않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대학을 왜 관뒀다고 그랬어요? 가정형편. 이 일로 인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셀럽이 돼가지고 엄청 옷을 보세요. 벌써 이게 구찌 스타일이에요. 이 부인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셀럽이 돼가지고 이 양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미국에 제대하고 부사관 제대하고 가가지고 발굴 관련 회사 차려가지고 돈도 벌어요. 세계 어느 나라 고고학 책에도 그래포에는 나옵니다. 왜? 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를 주는 사람. 지금은 뭐 광주 이 일대도 이제 화순 일대도 주먹도끼가 나와요. 하지만 첫 번째가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마음만 열고 쳐다보면 네덜란드처럼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덜란드는 없는 얘기를 가지고도 관광자원이고 브랜드화했고 영국은 그 사소한 옷 벗은 여자 얘기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초콜릿을 만들고 파주, 연천은 제일 군세가 약한 곳에서 짱돌 하나 주셨는데 세계적인 축제와 가장 꼭 초등학생 데리고 내년에 5학년 되면 가보세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정말. 돈을 벌어가지고 보세요. 처음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점점 보니까 맘모스 상도 갖다 놓고 점점 키워가고 있잖아요. 그 조그만 연천이라는 곳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광주는 뭐 연천에 비하면 수백 배 크잖아요. 광주에 수많은 기업들도 있고 광주의 정신도 있고 광주의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 이 또 일본 욕해서 안 되지만 일본은 말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그게 발견되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후지무라 구석기 주적 요작 사건이라고 이 사람이 후지무라 시니치 등촌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너무 구석기 주먹도끼를 많이 캔 사람이야.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그래서 몰래카메라에 걸린 거예요. 마이니치 신문이 이 사람 너무 갔다 오면 한 바가지씩 가져오니까 이건 너무 내가 일본 사람이지만 너무하다 이래가지고 따라갔더니 자기가 만들어서 묻은 거야. 자기가 만들어서 묻어놓고 제자들 데리고 한 2달 후쯤 여기 한번 파봐라 이래가지고 파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후지무라는 발굴 180개 중에 162개가 뻥이다. 자기들이 사과를 했어요. 일본 구석기 학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맨날 무시하던 일본은 지금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고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죠. 우린 있었어요. 일본 애들이 자꾸 무시했는데 우린 있는데 우리가 있는 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주먹도끼를 주먹도끼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와서 세계적인 축제가 됐다. 보세요. 경기도에 연천 구석기 축제 있잖아. 여기 광주는 뭐가 있나요? 광주 축제 안 해요? 이게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세계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없군요. 없네요. 하여간 이런 축제들. 그러니까 축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건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문화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고장에 대한 여기 광주뿐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 10분이네.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10분의 1도 안 했는데 이거 제가 너무 딴 얘기를만 많이 재밌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주무시고 가세요. 춘천 가야 돼요.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자 보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조선의 팔도라고 들어보셨죠? 팔도. 전라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왜 호남이라고 해요? 전라도를. 왜 호남이라고 해요? 벽골제 밑에. 네. 자 영남이라고 하고 호서라고 하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 남쪽 하삼도라고 그러거든요. 조선시대 충청 전라 경상 이 하삼도 사람들과 이 관서 관북 평안도 사람들 함경도 사람들의 문화적인 특징 자체가 다른데 여러분들 설날에 떡국 드시죠? 떡국 드시죠? 우리 집은 만둣국을 먹는다 하는 분이 있어요. 떡은 안 넣고 만두만 넣는다. 아주 불황무식한 일이죠. 아니면 떡만두를 먹는다. 떡하고 만두하고 같이 넣는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요? 떡만두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살고. 경기도 살아서 그렇구나. 그렇지. 자 보세요. 이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절대 만두를 같이 넣지 않아요. 국물 탁해진다고. 그냥 사골 국물에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떡국. 근데 이 이북 사람들은 절대 떡을 넣지 않아요. 여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야 떡을 물에다 넣고 사골 꾸듯이 꼰다고 그게 맛있어지냐 이거야. 떡은 구워 먹어야지 그걸 왜 물에다 넣고 끼리냐 이거지. 네. 그걸 끼리지 마라 이런다. 그래서 여기는 만두만 먹어요. 만두국. 여러분들 이 다음에 이제 통일되면 꼭 아셔야 돼요. 이북 사람 오는데 떡국 주면 욕먹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만두를 안 넣고 떡국만 넣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경기도는 어떻게 됐느냐? 떡만두를 먹어요. 떡만두. 이게 왜 그러냐면 남쪽하고 북쪽이 여기서 붙어서 그런 거예요. 떡국의 문화와 만두의 문화가 합친다. 예, 청포. 전라도 사람들의 인심을 뭐라고 했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풍전세류라는 말? 풍전세류라는 말 들어보신 분?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겠어요. 아카데미 잘 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조선을 통일하고 이성계가 정도전한테 야, 조선 팔도 사람들의 성질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충청도가 청풍명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충청도는 이걸 많이 써요. 경기도가 경중미인이다. 거울에 비친 미인 같다. 충청도는 맑은 바람과 밝은 달빛. 전라도를 풍전세류라고 해서 바람에 하늘거리는 보드나무 같이 부드럽고, 전라 사람들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깁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경상도는 송죽대절, 소나무 대나무와 같이 절개 있고 위험 있다. 여기까지는 좋은 말을 해줬어요. 정도전이. 그 다음 나머지 4도는 아주 사람을 취급을 안 했어요. 강원도를 뭐라고 그러냐? 늙은 바위 아래에 있는 늙은 부처라고 했어요. 아마노블, 이 유명한 말입니다. 황해도 춘파투석, 평안도는 호랭이 새끼들, 여기가 최고예요. 함경도를 한 말이 이전 두구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새끼들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성계가 어디 사람이에요? 함경도 사람이에요. 대놓고 한 방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인상이 굳어지니까 아,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석전경우라 돌밭을 갈아 논을 만드는 소새끼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함경도, 평안도는 사람으로 안 본 거예요. 하상, 조선시대에는 이 북쪽 애들 오랑캐에 피가 섞였다고 뭐 그러는데, 전라도 사람들의 기질, 이거 모으느라고 무지하게 힘들었는데, 이게 조선시대에 그 신증 동국여지승남이라는 데 보면 전국 팔도의 기질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전주분 안 계시죠? 사람들이 약삭박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약삭박다. 그 다음에 익산, 생민이 후박하다. 김제, 여기 광주가 어딘가? 광주는 광산이죠. 여기 지금 광산이죠. 백성 중에 어진 사람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산 사람들은 어진 사람이 많다. 이거 나중에 저기 교재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고, 이것만 한마디 하고 이제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자, 요거 한 말씀 드릴게요. 일제강점기에 조선 여자들의 생활 품평기라고,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자, 경기도 여자들은 바느질을 잘한대요. 잘해요. 바느질. 패션에. 그 다음에 충청도 여자들은 특색이 없대요. 특색이 없다. 잘하는 게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도 여자들은 나무를 잘 캔다. 그냥 산에 가서 무슨 나무리든 기가 막히게 캐온다. 그 다음에 황해도 여자들은 장사를 잘한다. 이게 뭐냐면 광주리를 메고 다니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서울이나 경기도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장사하던 여자들은 대부분 100이면 90명이 황해도 여자예요. 그만큼 장사가 좋다. 그 다음에 경상도 여자들은 부자든 가난하든 전부 길쌈을 한다. 길쌈 이렇게 여기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평안도 여자들은 농사를 잘 짓는다. 함경도 여자들은 시장. 그러니까 함경도라는 곳은 지금도 그렇대. 저 탈북민들한테 물어보면 시장에 가면 물건을 파는 사람도 여자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여자예요. 남자들은 시장 근처를 가지 않는데요. 함경도 여자들은 아주 묘하대요. 그러면 전라도 여자들은 뭘 잘할까요? 여러분들 전라도 여자들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애를 잘 낳는다, 뭐 아니면 뭐 남편 동양을 잘한다, 뭐 미인이 많다. 근데 그런 얘기 아니고 전라도 여자들은 뭘 잘할까요? 음식을 잘한다? 그걸 것 같아요? 맞았어요. 음식 잘하는 전라도. 그러니까 전라도 음식 잘하는 건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여기 보세요. 자, 제주도도 이때는 전라도였어요. 제주도도. 자, 제주도에 가서 해녀들이 생뱀장어 먹는 것을 보거나 강진 해남에서 더벅머리 총각들이 한라산 삼신인 하강시 때 입던 때 묻은 옷을 입고 눈꽃과 콧물을 질질 흘리며 비린내 나는 식은 생선국을 비빔밥 주는 것을 보고 전라도 여자의 음식 잘한다는 말은 다 개똥새 같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하면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해남 강진은 진짜로 아주 그제 살았나 봐 이때. 아주.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 자, 약덕에도 곰이 핀다고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지만 대체로 말하면 전라도 여자들의 다른 도의 여자들보다 요리를 잘한다. 그 중에 전주 여자의 요리하는 법은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 맛도 마시거니와 상대 놓는 것이라든지 만드는 뻔때라든지 모두가 서울 여자가 갔다가 눈물을 흘리고 호남선 급행차를 타고 도망칠 것이다. 이 정도로 잘한다는 거예요. 전주가. 광주는 어떻게 되느냐?
서울의 신선로가 명물은 명물이지만 전주 신선로는 그보다도 더 명물이래요. 전주 신선로에. 그 외에 전주의 약주, 비빔밥이 순창의 고추장, 광주 여기 딱 나와요. 광주 담양의 죽순채 이런 거 있어요? 유명해요? 광주 담양의 죽순채, 구례 곡성의 탁주, 은어회. 그 다음에 고산이 어디예요? 고산? 고창이에요? 고산의 식혜라는데 이거 좀 알아보세요. 고산의 식혜, 남원의 약주, 군산의 생선찜 등이 다 음식 중에 명물이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음식들이 최고인 거예요. 전국적으로 알아준 거예요. 이게 그 개벽이라는 잡지에서 이제 잡지한 그 다음에 전라도 여자들은 수공도 잘한다. 특히 제주 여자들이 갓 양태망건, 어망추, 어망 등 수공을 잘하고 담양 나주의 여자는 죽세공, 구례 남원의 여자는 목세공. 옳지. 또 한 가지 전라도 여자들은 장독간 치레를 좋아해서 어느 집에든지 장독간이 도기전과 같다고 했으니까 엄청 많다는 거죠. 전라도 여자들은 그때부터 전라도의 특징 가면은 수많은 장독대를 논다. 어느 집이나. 그래서 장독대 장사하는 것 같다. 그것은 서울의 여자들이 마루 시간 치레랑, 그러니까 서울 여자들은 계속 마루만 닦은 거예요. 서울 여자들은 시간만 나면 마루 닦는 거고, 함경도 여자가 부엌 가서 부엌 뒤지는 거나, 황해도나 평안도 양서 여자들이 침구 치레와 비슷한 일이다. 그러니까 전라도 여자들은 예로부터 시간만 나면 장독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전라도 여자들은 시간만 나면 장독을 관리하고 그걸 닦고 이러면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 얘기는 하지도 못했네요. 하지만 20분입니다. 혹시 여기서 일단 끊고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강의에. 나머지 내용은 그 PPT에 좀 있으니까요. 이 다음에 보시고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집을 못 가요 제가. 그래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신 선생님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제가 너무 못해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셔요? 재밌으셨으면 다행이에요. 예,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